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빛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조금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한두 달간 미라클 모닝을 하다가 안 하다가 반복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든 거 있죠? 그리고 직장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마음속에서 어차피 일도 안 가는데 좀 더 자도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듯이 제 생각과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멘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을 아침마다 조금씩 다시 읽고 있습니다. 책은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뼈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는 오전에 요가 가는 루틴으로 잡아봤는데요. 오전에 고정적인 루틴이 있어야 삶의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요가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할 일들을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 날씨 너무 추워요. 제가 사는 지역이 북쪽이라 서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나갔다가 너무 추워서 다시 들어와서 목도리하고 갑니다. 이 추위가 지나가면 이제 슬슬 따뜻한 봄이 오겠죠? 요가 갔다 와서 이제 점심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너무 많이 먹고 명절에도 푸파해서 제 뱃살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쪘습니다. 다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점심 한 끼를 건강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3, 4시쯤에 쉐이크 한 잔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확실히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속도 편하고 붓기가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성공하려면 한 끼만큼은 내가 만족하는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오늘따라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알리오 올리오랑 jet살 스테이크입니다. 자취생들은 공감하겠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또 제가 백수이다 보니 저도 집에서 해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가 오히려 더 식비가 절약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결국 식단과 감정, 그리고 나의 생활까지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1월에 한창 몸에 해롭지만 맛있는 음식들, 곱창, 과자, 술, 치킨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보다 채소나 좋은 지방을 많이 챙겨 먹을수록 나의 감정들이 더 안정이 되더라고요. 결론은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먹자입니다. 제가 벌써 이 집에 산 지 2년이 됐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꾸미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주 카페에 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 집을 카페처럼 만들어 놓으면 카페를 잘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집 꾸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편집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저 요즘 완전 도파민 중독이에요, 중독. 유튜브 보는 시간이 엄청 늘었어요. 다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확실히 몰입하는 시간들이 적어지니까 도파민과 쾌락에 더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몰입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너무 추워서 러닝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날씨 좋은 오후에 러닝하자 라는 생각에 2시쯤 러닝하러 가요. 요즘 동네 구경하면서 러닝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속도는 천천히 달리고 주변 풍경 보면서 러닝하면 여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가서 러닝을 많이 하나 봐요. 빨리 따뜻한 봄이 와서 아침 러닝하면 너무너무 상쾌할 것 같아요. 확실히 겨울은 운동하기 가장 싫은 계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오역의 공들이를 들으면서 달려볼게요. 러닝할 때는 신발끈을 꽉 조이는 게 발이 편하더라고요. 역시 러닝화 돈값을 해요. 러닝화 살 때 너무 비싸서 고민 많이 했는데 불필요한 것에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거는 빨리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오늘은 딱 거리와 상관없이 1시간을 달릴 거예요. 매일 달리던 거리 말고 안 가본 길들을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동네가 좁더라고요. 이제 일정로에서 길 잃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지나가다가 숨겨진 이쁜 카페들이 많아서 나중에 가려고 사진 찍어놨어요. 동네 러닝의 장점은 신호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마다 흐름이 끊겨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뛰다가 햇빛이 비치는 풍경을 봤는데 너무 행복했답니다. 오늘의 러닝 끝! 오늘의 하루를 정리해보자면 중간중간 SNS 보는 시간이 많았지만 나름 평온한 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요가도 가고 러닝도 하고 조금씩 나의 삶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느끼는 것이 저는 혼자서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을 때 삶의 만족감과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고 내일도 화이팅!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시 4시 기상을 하고 싶어서 눈을 떴는데 너무 졸려서 다시 자버렸어요. 오늘 일찍 일어나려고 어제 9시에 잤는데 왜 못 일어날까요? 갑자기 쿠팡에서 택배 온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쿠팡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이불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불 오기를 기다렸기에 호다닥 일어나서 언박싱을 했어요. 제가 집 꾸미기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불 색깔도 분위기에 한몫하더라고요. 집 컨셉은 숲입니다. 제가 자연을 좋아하기도 하고 초록색을 보면 기분이 뭔가 좋아진달까? 새벽부터 이불 바꾸고 있는 제 모습이 약간 웃기긴 한데 초록색으로 바꾸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 열심히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애착 인형 기린이 이불 잘 덮어주고 일기 쓰러 왔습니다. 요즘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저녁이 다가올수록 제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침에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지쳐서 한 3시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차라리 일찍 일어나 할 일을 빨리 끝내놓고 오후에 편한 마음으로 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읽는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책 내용 중에 진짜 노력을 해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진짜 노력이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책에서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되나 라고 자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어설프고 적당한 노력도 잊었으면 한다. 이제는 노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타인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진짜 노력을 시작할 때다. 이 내용을 보고 지금 내 상황에서 너무 필요한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퇴사하고 진짜 노력을 하였는가 질문을 해봤는데요. 하고자 하는 일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해야 할 일들을 외면했던 것 같아요. 진짜 노력을 했을 때가 작년 여름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모든 부분에서 제 자신이 많이 성장했었어요. 만약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성공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책 내용을 보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이 하는 것보다 2배, 3배 노력한다면 안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역시 독서는 손에서 놓지 말아야겠어요. 식었던 열정과 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러닝하고 야채랑 바나나 사러 왔습니다. 저는 장 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토마토를 사고 싶었지만 최근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최대한 가성비 음식들을 사려고 합니다. 양이 많고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요. 마지막으로 양배추까지 사고 집에 갑니다. 이제 아침 요가 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애매한 게 러닝하고도 씻고 싶고 요가하고도 씻고 싶은데 그럼 오전에 2번이나 씻고 저녁에도 샤워하는 것 자체가 완전 낭비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고 싶고 요가를 저녁에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바나나 꼭지를 호일로 싸두면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최근 유튜브에서 브로콜리 세척하는 법을 보고 와, 나 이때까지 물로만 쓱쓱하고 먹었는데 농약이랑 벌레들도 같이 먹었을 수도 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꼭지를 집게로 잡아두고 식초물로 20분 동안 담가둬야 한대요.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잘 세척해서 먹으면 되겠죠? 양배추는 비닐에다가 잘 소분해두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완전 가성비 최저예요. 한 통에 2,000원인데 거의 2, 3주를 먹을 수 있으니 그리고 야채 스무디가 진짜 몸에도 좋고 식비도 절약되고 완전 럭키비키예요. 요가 가기 30분 전 최대한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해놓고 가려고요. 야채를 미리 썰어두고 찜기에 넣어놓고 요가 갔다 와서 바로 삶으면 돼요. 요가원에 자전거 타고 후다닥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역시 여기만 오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여러분, 요가 갔다 왔습니다. 오늘 정말 쉽지 않은 수업이었어요. 오전에 3분만 와서 밀착 수업을 해주셨는데 다들 엄청 잘하셔서 그런가 요가 선생님께서 평소보다 난이도를 더 높게 수업하셨어요. 근데 운동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더 뿌듯한 감정이 들어요. 제가 벌써 요가를 시작한 지 4개월이나 됐는데요. 요가와 인생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요가를 할 때 나의 몸과 내면을 잘 바라봐야 동작들이 잘 나오고 내 몸을 잘 쓸 줄 알아야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됐던 동작들이 된다는 것.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나다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야 해요. 남들의 시선 기준보다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쇼펜하우어 책에서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요가도 진짜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통을 이겨내야 한 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힘든 순간들이 많잖아요.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할 때, 상황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등등.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야 한층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기 싫은 일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요. 이 순간들을 이겨내야 그 다음의 일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설거지 다 끝나고 영상 편집 하나만 마무리하고 카페에 가려고요. 원래 퇴사하고 1일 쇼츠를 올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롱폼이나 숏폼 둘 중에 하나만 하나 봐요. 1일 1쇼츠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감정들을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느꼈던 감정들을 쇼츠로 기록하고 싶었어요. 저희 집은 오후에 가장 이쁜데요. 해가 잘 들어와서 창밖을 보면서 멍 때리면 힐링입니다. 잠시 앉아서 다이어리 정리도 하고 지금 느낀 감정들을 글로 써보기도 하고 멍하니 앉아 강압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날처럼 열심히 살아보자. 미래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살자. 마음이 회복되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아까운 시간들을 흘려보냈다는 생각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세상은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은데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찬 나의 모습, 후회가 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상황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과 여유로운 오후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모든 게 감사할 일이죠. 역시 사람은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카페 가기 전 배고픔 방지를 위해 바나나 먹고 가려고요. 바나나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제가 맨날 가는 집 앞 할리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대학생들 방학 기간이어서 거의 만석이었어요. 다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는 동생이랑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잠깐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브이로그에 많이 나왔던 퓨처 셀프 오랜만에 다시 읽고 있어요. 이 책은 진짜 주기별로 정독을 해야 해요. 원하는 미래에 완전히 몰입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해라.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노력과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순간적인 쾌락만 쫓던 행동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제가 작년에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의 나와 연결된 삶을 살았기에 수많은 선택들 중에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들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미래의 나의 모습과 단절되어 순간적인 쾌락만 쫓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나에게 미래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질문을 해봤을 때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일을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요가 강사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요가 재활센터를 차리고 싶어요. 이렇게 글로 쓰니까 제 길이 점점 또렷이 보이네요. 동생이랑 폭풍수다를 떨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나름 잘 살았다. 당분간은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매일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미래의 나와 연결하여 이 하루를 후회 없는 하루로 열심히 기쁘게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해서 오랜만에 보일러를 틀었는데 시원하게 살다가 따뜻해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약간 쌀쌀한데 이불 속은 따뜻한 게 최고예요. 따뜻한 차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아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이라 호다닥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은행도 가야 하기에 조금 바쁜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집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와서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중개인분께서 그 전에 은행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은행에 가보려고요. 지루한 강의 1시간 듣고 일기 쓰러 왔습니다. 오늘도 4시 기상을 하려고 했지만 바꾼 이불이 너무 푹신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자버렸어요. 제가 매일 수면 시간을 체크했을 때 저에게 맞는 수면 시간은 7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왠지 모를 이 불안감,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순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기청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무직인 상태이니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은행원분과 전화 상담을 했을 때는 금리만 올라가고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중개인분께서 자꾸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설마 안 되겠어 라고 하지만 불안했어요. 생각이 많을 땐 러닝하기가 최고입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오늘의 목표는 30분 달리기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내일 배운 카드 배송하러 가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드 받고 그냥 집 갈까 고민하다가 15분 남은 거 마저 뛰었습니다. 은행 가기 전 야채 스무디 먹고 가려고요.
제가 백수로 살면서 루틴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것은 해야 할 일들의 시간을 정해놓지 말자입니다. 그 시간에 정해놨던 루틴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다음 루틴까지 제가 안 해버리더라고요. 요즘엔 늦게 일어나도 그냥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요. 똑같이 일기 쓰고 다이어리 쓰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을 유동적으로 잘 쓸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늦잠 자면 그 하루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치만 중간에 고정적인 루틴 한두 가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가 수업으로 잡았는데요. 요가를 가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요가를 갔다 온 후 뭘 해야 하는지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루틴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나른 삶을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갔다 왔는데 여자의 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뭔가 모르게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상담해주시던 은행원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중기청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분께서 이 집에 근저당 잡힌 것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요. 근데 집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말소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하셨고, 지금 공시지가 금액이 낮아져서 이 집 전세금만큼의 대출이 다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전세금을 공시지가 금액에 맞춰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대출 연장 진행을 해야 한대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처음에는 멍한 거예요. 순간 나 전세당이 당할 수도 있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뉴스에서 봤던 전세 사기 사례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르륵 흘러갔어요. 이때의 감정은 불안, 두려움, 걱정 한가득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저와 같은 상황인 사람들의 사례들을 막 찾아봤어요. 중개인분한테 일단 연락을 드리려고요. 전화하기 전에 해야 할 말과 질문할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일단 중개인분 말로는 집주인분이 근저당 잡힌 대출을 상환하셨을 거라고 말하였고, 만약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한다면 보통 반전세로 재계약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월세 금액에 대한 것은 집주인분과 상의를 잘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출 연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기에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더 당황을 했어요. 이때부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막 고민했습니다. 월세로 살면 얼마 정도 필요하나? 만약 대출 상환 날짜까지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집주인이 감액 조건으로 월세를 요구한다면 얼마 정도로 협의를 해야 하나? 등등. 갑자기 대표님이 퇴사하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모든 일에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저는 뭐든지 다 잘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살아오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런 변수의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집주인분이 말소 처리를 바로 해주신다고 하였고, 전세금 감액 조건으로 반전세에 월세 15만 원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다 잡아놨던 제 마음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 그냥 쉬지 말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모아야 하나? 지금 내가 쓸 때인가? 제 안에 걱정이들이 등장했어요. 일단 지금 모아둔 돈이랑 앞으로 나갈 돈들을 하나하나 계산해 봤어요.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힘들게 모은 돈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저는 불안한 거죠. 이런 큰일이 있을 때 항상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요. 아빠의 말들 중에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으려면 현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된다. 그리고 돈만 쫓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말이 제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엄청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잘 해결됐는데도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원래 생활비에서 15만 원만 늘어난 것 뿐인데 말이죠.
아직은 제가 정신적으로 부모님에게 독립하지 못했나 봐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상의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에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오후 시간이 순삭되고 벌써 저녁 요가 갈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불태우고 오겠습니다. 요가는 잡념을 사라지게 해줘서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져요.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 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계약 때문에 순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이런 일들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마음이 편안하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고 내일 하루도 잘 살아가 보자. 화이팅!